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희 뇌피셜일 수도 있으니 이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플레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남아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오늘 네이버에서 캡처한 동남아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인도네시아에 38,000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말레이시아에서도 12,300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태국은 11,000명이 늘었고 베트남도 5,400명이 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4,500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베트남은 주로 호치민 위주로 확진자가 늘어나서 한때 호치민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만 호치민의 늘어나는 확진자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봉쇄를 푼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병원이나 약국을 가거나 또는 식료품 구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금지하고 있고 외출을 하는 사람은 식료품 구매나 진료와 관련된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은 경찰에서 그냥 트럭에 태워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경제 봉쇄에 머뭇거리는 행태를 보였지만 지금은 경제는 포기하고 방역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등 현지에 공장을 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동 반도체의 15%에서 20%는 동남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반도체 대란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공장 봉쇄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일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입니다. 동남아는 세계의 생산 공장입니다. 한때 중국이 생산 공장이었지만 이제는 동남아로 많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급속히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반도체건 핸드폰이건 무슨 공장이 됐건 공장을 가동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물품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계속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차 가격이 거의 새 차 가격과 동일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가격은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면 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남아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모든 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다 보면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 안 되니 공급은 딸릴 것이고 공급이 안 되면 물가는 오를 것이고 인플레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억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퍼져나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적 완화를 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돈을 더 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남아에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점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올릴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여 인플레를 억제해야 합니다.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산시장으로 하여금 유동성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시장이 달러를 흡수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묶어버리면 그만큼 유동성을 회수한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산시장은 크게 부동산, 채권, 증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채권, 증권 모두 현재는 오를 만큼 오른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큰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또한 이 두 자산은 본질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식의 본질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가치를 크게 벗어날 만큼의 상승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8만원 수준의 삼성전자 주가가 본질 가치를 무시하고 단숨에 100만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트윗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요사키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비트코인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연준에서는 어마무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이후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풀린 돈을 흡수해줄 자산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양적 완화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테이퍼링이니 금리 인상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서 전 국민이 모두 주식 투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지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앨런 미 재무장관이나 파월 의장 등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때리고 규제를 들이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겁먹은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이 빠져나왔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은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려던 계획은 현재 동남아에서 창궐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차질이 생긴 상태입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달러를 묶어놓기 가장 좋은 시장은 저는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산 시장과 달리 최근에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품도 많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상승을 미국에서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달러를 묶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직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기술 회사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대신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였을 때 이 회사의 주식도 최고가였고 그 후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이 회사의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0만 5,085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대신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12.2%를 사들였는데 투입된 금액이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비트코인의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고 동남아의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제품 공급망의 붕괴, 이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큰 위험 자산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